자, 나머지 세 문제를 후딱 풀어낼 생각이었는데 지금 세 문제가 뭐에 관한 겁니까? 독립사건에 대한 거죠. 간단하게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습을 간단하게라도 보고 진행을 할게요. 내가 독립사건을 정규 수업 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독립사건이란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게 독립사건이다. A 학생이 대학에 붙을 확률이 몇 프로, B 학생이 대학에 붙을 확률이 몇 프로 했을 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요. A 학생은 서울에 있고 B 학생은 부산에 있을 때 서로의 확률이 서로한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사건이 독립사건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종속사건은 그 반대말인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지 말지가 결정돼 버리거나 아니면 그 확률에 영향을 주는 그런 케이스. 맞아요? 가령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홀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지. 그죠? 그러면 그 두 개의 사건은 전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죠. 맞아?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A 사건, 즉 짝수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절대로 못 일어나게 되죠. 그지? 맞아, 아니야? 그죠? 근데 아까 케이스에서는 A 학생이 대학에 붙었다고 해서 B 학생이 대학에 붙거나 못 붙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독립과 종속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독립사건을 판단할 때 봐봐. 얘들아, A 사건이 대학에 붙을 확률이 A 학생이 대학에 붙을 확률이 5분의 4라고 치고요. B 학생이 대학에 붙을 확률이 10분의 9. 얘는 90%는 붙는데. 그죠? 만약에 이렇게 전제를 하면 A와 B가 동시에 대학에 붙을 확률은 몇 프로?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5분의 4랑 10분의 9를 그냥 곱하면 되죠. 맞아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자, 요게 독립사건의 특징이다 라고 했어요. 즉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P A 사건과 그리고 P B 사건 두 놈을 곱하면 걔가 뭐가 된다고요? P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적는다고 내가 설명을 했었죠. 그지?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사건과 홀수가 나올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지금 짝수면은 2, 4, 6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홀수면은 뭐 1, 3, 5잖아요. 맞아요? 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면 PA가 지금 2분의 1인 거 보이죠? PB는 2분의 1이면 두 개 곱하면 4분의 1 나오지. 그죠? 근데 실제로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사건이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냐고. 안 나오죠. 제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문제에서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판단한다. 만약에 두 확률을 곱한 게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과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고 했죠.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전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가리키는 건데 배반 사건이 서로 뚝 떨어져 있으니까 선생님 뚝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독립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맞습니까? 그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배반 사건은 종속 사건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객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간단히 하고 살짝만 추가하자면 내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P 사건 지금 조건부 확률을 하는 중인데 얘가 뭐예요? B가 일어났을 때에 A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독립사건이면 얘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다를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기억납니까? 그죠? 왜? B가 대학에 붙었을 때 A가 대학에 붙을 확률이 지금 이 설명이잖아. 조건부 확률의 의미잖아요. 그죠? B가 대학에 붙든지 말든지 얘가 붙을 확률이 바뀌지가 않잖아. 그죠? 따라서 B가 대학에 붙을 조건 하에서의 A의 확률과 그냥 A의 확률은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독립사건일 때는. 이해됩니까? 이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하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주사위를 던졌대요. 나온 수가 1, 2, 3인 사건을 A라고 하재.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A 사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 2, 3이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B 사건은 A 또는 B인 사건. 자, 스몰 a, 스몰 b인 사건인데 이 숫자가 뭔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죠. 맞아? 그럼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대충 만들어 볼게요. 대충. 잘 봐요.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A 또는 B인 사건은 저게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가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B는 그러니까 이게 B잖아. B는 확률이 얼마겠냐? 6개 중에 2가지가 나오는 확률이라며. 그럼 당연히 6분의 2예요. 그죠? 얘는 3분의 1인 확률인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내가 뭘 알 수 있냐면 A가 일어난 상황 하에서의 B가 일어나는 요 경우일 수 있죠. 만약에 요 그림이 요런 식으로 생겼으면 B라는 사건이 요렇게 생겼으면 내가 이 사건을 뭐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A라는 사건, 자, 이 사건, A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상황 하에서의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로 계산이 될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계산은 내가 그림으로 계산하는 방법 알려줬죠. 3개 중에 1개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A 중에 B다. A 중에 B다. 그죠? A 중에 B다 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A, B 사건이 독립이면 이 2가지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맞아요? 얘도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해됩니까? 그러려면 B라는 놈이 이 3개 중에서 1개를 이렇게 먹고 있어야 돼. 셋 중에 한 놈을. 맞습니까? 그리고 한 놈은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요 2가지가 같아져서 독립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라고요. 이걸 수식으로만 설명하면 되게 좀 손에 안 잡히는 느낌이에요. 그림으로 이해를 꼭 하세요. 그죠? 그럼 내가 할 건 뭐예요? B라는 사건은 분명히 이 1, 2, 3 중에서 한 놈을 먹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한 놈은 밖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1개예요? 3개 중에 1개죠. 맞습니까? 3개 중에 1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누구게라고 했을 때 옵션이 3가지다 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야 그럼 이 숫자에 여기다가 또 하나를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뭐 넣을래? 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또 몇 가지예요? 여기가 A가 지금 1, 2, 3이기 때문에 요 영역에는 분명히 4, 5, 6 중에 1개가 들어가야 될 거야. 그렇죠? 여기에 누구가 들어갈래? 라고 했을 때 또 옵션이 3가지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렇게 3 곱하기 3, 9가지 케이스가 요 A와 B가 지금 찾을 수 있는 순서상의 종류다라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독립이 되도록 하는, 그냥 그게 9야? 정답이? 아니, 확률인 줄 알았더니 정답이 그래서 2번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3민 6회.